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옛날의 왕도 그렇고 현재의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 보면 그 사람들이 대중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흔히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런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1636년에 청나라가 당시에 조선을 침략해오니까 그때 왕이었던 인조와 조정 대신들이 청나라의 군대를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만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근데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밖에서 백성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왕이라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의사결정도 못하고 오락가락해서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거와 관련해서 특히 두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왕이 군사들한테 먹일 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묻는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기껏 고위 신하들이 한다는 말이 군사들한테 먹일 식량을 더 줄여서 좀 더 오래 버티자라는 얘기를 왕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어이없게도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건데요. 군사들한테 식량을 아껴서 최대한 오래 먹이되 너무 아껴서 먹이지는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껴서 굶어 죽지 않게는 먹이되 배고프게는 하지 말라는 거랑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니까 남한산성 내에 먹을 식량이 줄어서 말들이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전쟁이 겨울철에 벌어지다 보니 백성들 중에 동상에 안 걸린 자가 없을 정도로 그 추운 엄동설한인데 근데도 말먹이를 쓰겠다고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뜯어서 말죽을 끓이는 지시를 내리는 건데요. 결국 왕의 이런 무능한 결정 때문에 당시에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동시에 겪게 되고요. 당시에 조선은 외부의 적이었던 청군대가 아닌 성 내부의 안에서부터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영화하고 비슷한 일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은 특정 정치 지정을 떠나서 과거부터 항상 반복해서 벌어졌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현명해 보였던 사람도 높은 자리로 가서 권력을 가지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아둔해지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변하는 걸 우리는 종종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동시대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뭐 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공감 가지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오만한 태도까지 보이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오히려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지 도대체 권력이 가진 그 속성이 뭐길래 이렇게 정치 권력층으로 갈수록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왜 자꾸 왜곡해서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지 그 부분이 이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아야 될 게 권력은 권력 중심층으로 갈수록 거기에 전달되는 정보와 사실이 크게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권력의 코어층으로 갈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많이 필터링돼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 거죠.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밑에서 보고하는 사람이 욕듣기 싫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거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권력자가 그렇게 하게끔 유도하려고 특정 정보와 사실을 선별해서 가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권력층들이 대중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말을 한다든지 밖에서 상식적으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이래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흔하게 있는 일이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보면 권력 중심층으로 갈수록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걸러지고 가공된 정보만 권력층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들이 일반 대중들하고는 현실 인식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런 단체 게임이 있잖아요. 귀에 헤드셋 씌워놓고 음악 시끄럽게 틀어서 말소리 안 들리게 해놓고 사람들 줄 세워놓고 앞사람 입모양만 보고 단어 맞추기 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처음에 한두 사람은 대충 정답하고 비슷한 단어를 맞추는데 나중에 저 뒤에 뒷사람한테까지 가서는 완전히 생뚱맞는 다른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게임을 하는 동안에 정보가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변질되고 왜곡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권력의 속성상 권력 내부로 전해지는 거의 모든 정보는 가공되고 변질돼서 전달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간혹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사회 지도층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듣기에 저 사람이 밑에서 도대체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았길래 저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공감되지 않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한적이고 가공된 정보가 권력자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동떨어진 말이나 선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권력을 소유하게 되고 권력에 집중하게 될수록 그 과정에서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뭔가를 이해하려는 그런 시야도 더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무 강한 주체의식에 빠져서 자신의 말과 모든 행동까지도 다 정당화하는 경우에 이를 수 있어요. 이런 현상도 권력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에 취해서 벌어지게 되는 일인 거죠.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죠. 권력에 심취하면 자기의 판단과 행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죠. 그게 강력한 권력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자신감도 있고 확신에 찬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는 오만하다든지 공감대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권력이 없었을 때는 남의 입장이라든지 대중의 시선에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막상 권력이 취해서 권력자가 될수록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공감 능력이 더 떨어져서 현실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권력을 당장 직접 행사하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쓰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력은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행사하는 사람한테 쓰인다고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력은 누구 겁니까? 당연히 국민 거죠. 그럼 그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 행사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것도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럼 그렇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은 그런 권력을 소유한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맞다는 말인데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와 국민들의 권리를 대변할 정치인들을 선출하게 되고요. 그럼 그렇게 뽑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 권력을 대신 행사하게 되는데요. 근데 앞에서 권력의 특징이 권력은 그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권력을 소유한 일반 국민들이 아닌 권력을 위임받은 그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데 그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권력의 속성만 봤을 때는 권력은 위임하는 게 아니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권력인 거예요. 그 말이 꼭 대의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말은 아니고요. 권력의 속성 그 하나로만 봤을 때는 대의민주주의랑 권력의 속성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시기구라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감시기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국회 등을 통해서 권력도 분산시키고 언론,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구를 통해서 그렇게 사회체제를 보완해 나가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감시기구들마저 권력층하고 붙어먹게 돼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때가 진짜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모순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왕이 지 권력을 지가 행사하는 거니까 그건 할 말 없겠네요. 그렇죠. 그 시절 기준으로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기가 쓰는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지금처럼 말로는 국민들한테 권력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그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들을 위해 쓰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시 시스템이 더 잘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치 권력자들이 왜 대중의 생각과 동떨어진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들어봤는데요. 권력의 중심에서 왜곡되거나 의도로 가지고 가공된 정보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권력의 심취에 공감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권력자가 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권력은 행사하는 사람을 위해 쓰이는 속성이 있다고 했는데 권력의 소유자와 행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감시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가 자기 권력의 유지를 위해 권력을 쓰는 걸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척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대중과 더 동떨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